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대검에다가 수사를 이래 했는데 대검은 불러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장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결정했어요. 그때 조사를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경수 영장 재청구하라고 계속 댓글을 달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우파 두 분은 이제 법조인이시고 변호사시고 판사하셨는데 우리 조영한 대표님 어떻습니까? 어제 요즘 황검사 위에 태극기 무사들이 있어요. 그게 사자예요. 황검사들 요즘 하는 짓거리 보면은 태극기 무사들에 비해서 발톱 밑에 무좀균도 아니야. 대한민국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배울수록 망국은 거니까 글자를 많이 읽을수록 돌아야 되니까. 여러분 김경수 저거 다 부인하다가 마지막에는 킹크랩 시연까지 하니까 다 시인했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특검은 이것저것 패배의식에 찌들고 할 필요 없이 계속 구속영장 또 신청하는 거예요. 3번 8일 동안 3번 신청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남겨두는 거예요. 또 신청하고 또 그거하고 앞으로 오늘 내일 당장 원래는 당장하고 그래서 기록에 3번이나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호남 판사 좌익혁명의 지령을 받은 호남 판사가 거부했다. 이 기록에 남겨놓으면은 다음에 태극기 혁명이 끝나고 나면은 허익범 특검이 우리인데 특검 안 받을 수 있어. 이제 보니까 뭐 더불어노동당 쟤들 당대표 정책 원내대표 전부 특검을 처벌한다고 길을 터놨으니까 이제 우리 태극기 혁명이 끝나면은 우리가 그놈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대한민국 법은 아까 조원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법부가 재판하는 줄 몰랐어. 이번에 보니까 추미애 보니까 홍영표 보니까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법에 따라 그들을 처벌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가 옛날 화랑도들이 망량정 밑에서 전투훈련 하던 바로 그 장소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 뒤에 저 뒤에 바로 저 뒤에 저 건물 하나 정자 하나 있죠? 그거 여기에 있던 정자 사라진 거 그 망량정 쪽에 새로 만든 거예요. 여기가 화랑도들이 전투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극기 들고 화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이뻘 이름이 진불입니다. 진불 다른 말로 하면 긴벌이란 뜻입니다. 긴벌 저 계룡산 밑에는 황산벌이 있더라고. 나 계룡산 한번 올라가 봤어. 올라가 보니까 기운이 패망한 기운이었어. 왜? 퇴로가 없어. 퇴로가 그 계룡산이. 그래서 무속이 많고 망국을 안타까워하는 무속이 많았어. 여기는 퇴로가 있어. 우리 앞으로 화랑도 정신으로 여러분 촛불 폭도들 여기가 긴벌이라 진불이래요. 진불 긴벌이야. 신라말로 진불이에요. 진불. 근데 우리말로 하면 긴벌이에요. 여기 명사 심리 여기 심리 넘습니다. 해당화 꼽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동해바다 기운 받아가지고 파도 어제 엄청나게 쳤는데 내일 되면 잔잔해질 거예요. 기운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오늘 달이 뜰 거예요. 달이 뜰 거예요. 바다에 달이 뜨고 여기 여러분 요 소나무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심은 소나무인데 요 소나무가 바로 초등학생들 박정희 대통령의 녹화 사업으로 심은 나무가 요 나무입니다. 동해안 쭉 가면서 강릉에도 그 해파랑길 송정 똑같은 사이즈의 나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기운을 화랑도 정신들의 기운을 대한애국당이 이어받아 여러분 문재인 광복절날 보니까 끝났어. 끝났다. 문재인이가 끝나가요. 지금 맞아요. 동안에 든 지가 돼가지고 난리 법석이야.
자기가 반역 행위를 해놓고 오줌 싼다. 국회까지 끌고 들어가고 428 그거 판문적 반역 선언 그거 비전 해달라요. 왜 짧게, 그런지 알아요? 짧게. 네. 그게 바로 그게 문재인이가 국회까지 반역 집단으로 만들어놓은 꼼수예요, 여러분. 조용한, 절대로 믿지 마세요. 대표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왔기 때문에 조용한 대표님 고향 오셔가지고, 야, 우리가 그 장소 정하기를 너무 잘 정했네요. 그 화랑도 정신의 임전무태 정신을 가지고 삼국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미완성의 통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도 동서 통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삼국 통일과 맞먹는 통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삼국 통일의 중심에 있었던 화랑도의 임전무태 태극기를 들면은 물러섬이 없다. 가시밭길로 가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것이 이곳의 정서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조인 분하고 언론인 분이 말씀드린 제가 정치적으로 이번 특검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특검 법안 표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특검은 절두삼이다. 절두삼이 뭐냐 원래부터 용대가리가 없다. 그것은 용두삼이가 아니다. 절대로 청와대 손을 못 댄다. 그래서 김성태 일주일 단식하고 특검 얻었는데 잘못된 겁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구속을 못 시키는 이유는 드루킹을 아무리 캐도 드루킹 얘기라고 이 썩어빠진 언론방송은 드루킹 얘기라고 적고 김경수가 증거가 다 나와도 김경수 얘기라고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시비비가 되는 거예요. 특검은 시시비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자르는 거지. 그 시시비비를 못하게 하는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왜? TV 생중계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 하는지 누가 진짜로 얘기하는지를 국민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 나와서 거짓말하면 유정죄가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 김정수까지도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문 사람 한 사람 저쪽 어물도 안 쳐고 돈 처물 수 있긴 해. 노회찬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노회찬 앞에 심상정하고 누구 정의당 의원 나왔잖아요. 그 사람 조사했어요? 아니 드루킹이 세 번째 금형한 사람은 5천만 원 받았다가 자살했는데 앞에 두 사람은 조사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결과는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 안 하는 순간에 이 특검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 그것도 자기하고 홍영표하고 추미애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특검이 법을 위반하면은 적폐로 몰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대한민국 상황을 모르는 겁니까? 아직도? 이 대한민국 상황은 자기 눈밖에 나면은 다 적폐 세력입니다. 오늘 제가 영덕에 와서 영덕군에서 목욕탕을 가서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두 분이 저보고 아니 영덕까지 와서 목욕하냐고 그래서 오늘 집회가 있어도 한다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을 딱 그 얘기예요. 지금 6개월입니까? 16개월 동안 계속 사람만 집어넣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야. 계속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적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적폐. 드루킹 특검을 누가 했습니까? 국회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비준해서 특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드루킹 특검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요? 이것은 끝난 겁니다. 이 나라가. 여기에 영덕에 있는 그 두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제는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 대한민국을 붉게 말드는 저과대 세력하고 투쟁을 해도 다부지게 해야 된다. 이 사람들 눈에 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입법부가 어떻게 사법부 보고 그것도 특검을 보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일도 특검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 선례를 누가 남겼냐? 김성태가 남겼다. 특검이 김경수가 구속 기각되는 전날
청와대가 뭐라고 했어요? 법안 통과를 한다고, 민생법안 전에 김성태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드루킹에 대해서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김성태가 문재인 씨한테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한당을 보수 정당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보수 정당이면은 보수 정당 좀 다워야 되잖아. 맞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김경수가 오늘 구속을 할 건가 말 건가, 자기가 단식했는데 김경수만큼은 구속해야 된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고 홍영표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 뜻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뭐하러 갔다 왔어요. 미친놈 아이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 특검은 더 이상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법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관계, 인간의 가장 관계가 뭡니까? 인간의 관계. 선과 악도 다 무너진 겁니다. 선악이 무너져 버렸어요. 맞아요. 법 앞에 선악이 있는데 이들은 선과 악까지도 다 무너버렸습니다. 그들의 이념 때문에. 그래서 이 특검이 너무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제가 중간에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기회가 없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민주당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 자리를 있고요. 두 번째로 올라가는 게 뭐죠? 무소속이 12%더라고요. 2위죠. 그 무소속이 무슨 당일까요, 여러분? 네, 시민. 근데 왜 그들은 밝히지 않을까요? 왜 무소속 당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겁나는 거겠죠. 우리의 힘이 지금 오늘 참 특검이. 제가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시국 논단에 카이스트에 우리 이 교수님 모신 것 같던데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서로 인사했는데 그분 나중에 한번 우리 토론회나 이런데 꼭 모셔서 아마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바른 말을 잘 하시는 분이고 우리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한번 꼭 자리를 모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면 좀 나와주시면 고맙고요. 어디 계십니까? 아까 인사하고 가셨는가요? 좀 이따 가이스트 교수님. 이 교수 나중에 좀 이따 연락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러 갑니다. 어디 계시면 모시러 갑니다. 그러면 서석구 변호사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이가 8.15 경축사에서 아주 큰 헛소리를 했는데 세계가 촛불혁명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이가 유엔 총회에서 촛불혁명 발언할 때 유엔 총회 자리가 텅텅 비었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유엔에서 국제사회에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무슨 촛불을 세계가 지지한다는 겁니까? 이래서 문재인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뭐 경제도 망하고 뭐 실업률도 18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지고 이런 주제에 거기다가 김경수 구속영장까지 기각시키는 한심한 사법부, 이제 갈 때까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쫄백입니다. 지금 서 변호사님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실업이라고 실업률이 아니고 좀 그냥 끝장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서민 경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서민 경제. 왜 최저임금 2년 만에 29% 올렸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일자리 예산 37조 갖다 줬습니다. 37조라면은 계산이 됩니까? 37조. 4대강을
4개 하면 5개 정도 하는 돈이 37조예요. 그런데 37조를 갖다 붓는데 일자리가 36만, 증가율이 36만에서 18만으로 줄었다고 예상했는데 그보다 훨씬 10분의 1도 줄어버렸어요. 지금 뭐냐, 5,000명 됐습니다. 5,000명. 36만에서 5,000명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데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서비스업, 자영업, 650만 자영업자 원래 안으로 100만 대출된다. 대출이 아니죠. 폐업이요, 폐업. 그 다음에 5명 쓰던 조그만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2명, 그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 이론 책에도 없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ILO 노동기구에 보면은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전 세계의 학자는 없습니다. 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좌파 경제학자, 장하성과 같은 소위 말하는 또라이 경제학자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이 볼모로 잡혀버렸어요. 대표님, 저도 장하성 그 교수님, 장하성 그분의 책을 봤습니다. 우리는 왜 분노하는가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고용을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어서 고용을 창출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을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책을 다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왜?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서구에 보세요. 노동자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친노동 정책 안 씁니다. 친노동 정책 안 씁니다. 제일 먼저 문재인 씨가 대통령으로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등을 업고 그 사람들의 등 옆에가 대통령 됐잖아요. 통진당 아로, 민노총, 정교조, 297개의 좌파 시민단체 등등등 이 사람들하고 선을 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빚쟁이가 빚을 갚듯이 빚을 갚아서 그 첫 신호탄이 뭔지 아세요?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 그 다음 바로 원전 해체하겠다. 그 다음 최저임금 올리겠다. 원전 해체 좌파 환경단체 얘기 들어준 거예요. 최저임금, 그 다음에 성과급 폐지입니다. 성과급 민노총의 첫 번째 구호가 성과급 폐지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다 들어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전 이 상태로 가면요, 전기값 1.5배 오릅니다. 왜? 한전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한수원이 보통 5천억, 1조 가까이 적자 이익을 보다가 지금 7천억 적자 된 거예요. 7천억. 이게 나라가 망해도 이래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전 폐지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원전 폐지 되돌리면 돼요. 그 다음에 성과급 다시 하면 됩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안 늘리면 돼요. 최저임금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하는 경제정책에 반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1년 만에 살아난다. 1년 만에. 대한애국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지금 했는 문재인 경제정책에 딱 반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퓰리즘 퍼주는 거, 그 다음에 북한에다가 말하지 않고 내가 200조 4.27 판문점 선언하면 200조, 그거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6.15 74 14입니까 14입니까 14 6.15 그때 대강 나온 금이 그 정도 되는데 저 고발했잖아요. 허위사실을 보러. 그런데 표춘지에서 뭐라 했어요? 2100조도 간다. 2100조 2100조도 간다. 비핵화 비용이 2100조도 간다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딱 물으면 그러세요. 간단한 질문을 하신 거 이 교수께서. 왜? 경제정책 문재인 정책에 그대로 반대로 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서민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대기업도 살고
물가도 안 오르고 투자도 생기고 일자리도 생기고 소비도 늘고 수출도 늘고 환율도 떨어지고 다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변호사님 한마디 묻겠습니다. 경제 한마디. 경제에 대해서 한마디만요. 제가 보기에 그 정책이 저는 이게 여러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분야 정책이 다 문제지만 가장 이게 초라한 게 바로 경제라 보고요. 옛말에 이게 보면 국민을 이게 먹고 사는 밥을 갖다가 이게 하늘로 여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정말 이게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가장 초라하고요. 저는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이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가장 이게 많은 돈을 썼는데 일자리는 이게 가장 적게 창출하고 실업률이 이게 가장 높다.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고요. 저는 이게 해법은 조원진 대표님의 제안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옛날에 이게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줄 푸세 항상 이게 줄이고 풀고 규제는 풀고 뭐 이게 세금은 줄이고 이게 바로 이게 박 대통령 그 정책이거든요.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고 이건 이게 세계 경제 흐름에 역주행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지금 이게 그 성장률이 우리나라 게 2%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이 경제 규모가 12배 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4%를 육박합니다. 정말 이게 일본도 황해요. 유독 이게 우리나라만 거꾸로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결국 정책의 잘못이고 이거는 이게 현 정권의 무능 때문이다. 정말 이게 급하게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은 이게 급전직하 아마 이게 날개 없이 추락할 거고요. 저는 이게 항상 하는 말이 민심에 의반은 경제에서 노고 그다음에 문 대통령 나중에 탄핵 문제는 남북 관계 바로 이게 북한 문제에서 탄핵이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북한하고 협상이 이게 전혀 투명성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게 김정은과 이번에 이거 세 번째 만나잖아요. 근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떤 이게 지원해 줄지 전부 이게 그 법에 반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이게 나중에 탄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저 교수님 지금 그 4월 27일 그 김성태 5당 대표 갔을 때 문재인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4.27 선언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을 국회가 비준해달라고. 대한민국 망합니다. 진짜로 망합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의 야권에서 4.27 비준하는 순간에 우리는 뭣도 모르고 북한에다가 다 퍼주는 겁니다. 북한에 다 퍼주는 거예요.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딜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제도 바꿔주겠다. 그것은 정치적인 딜이에요. 뭐냐? 자한당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한애국당을 밖에 두고는 저거 암만 생각해도 1등, 2등, 3등밖에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선거제를 바꾸려는 거예요. 선거제도를. 이게 딜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걸 주고 4월 27일 남북 선언에 대한 모든 비준을 국회에서 해달라는 거예요. 국회 비준하는 순간 나라 망합니다. 그때는요 정말 이제는 자영업자가 죽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된다. 왜? 트럼프가 머리가 얼마 좋은지. 트럼프는 뭡니까? 미국 국민들의 세금까지는 북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은 북한 비핵화시키고 북핵 탄핵시키고 그런데 자기 돈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한국 돈 쓰고 중국 돈 쓰고 유럽 돈 쓰고. 그런데 거기에 들썩 들어간 게 뭡니까?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이 덩부른 거예요. 트럼프로 봐서는 좋잖아요. 자기 미국 돈 하나도 안 쓰고 저가 국회 통과시키 비준 통과해서 한국 국민 세금 가지고 북한 먹이 살리겠다는데 그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실리 다 챙기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만약에 이번 국회에서 4월 27일 판문점선언 비준 통과 시켜버리면은 끝납니다. 저는 이 경제 문제를 또 우리가 화랑도가 나라 통일시키고 살리는데 움직였으니까 시각을 또 화랑도 시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올 때는 여기 기운을 받아서 본다면은 왜 경제가 망가지는가? 박근혜 대통령 새빨간 거짓말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집어 넣어놨으니까 천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은 기운을 중시했으니까 천벌 받아. 그리고 이 문재인이는 지난번에 폴 크루그만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트럼프 보고 비난할 때 노벨상은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평화상도 가치 없고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머리가 돌아오는 것 같아. 트럼프를 막 욕을 했어. 지금 미국의 노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트럼프입니다. 그 트럼프는 근로자들 생각 안 해. 자유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칙만 세게 밀고 나가. 그리고 국익 우선주의 세게 밀고 나가니까 지금 미국 실업률, 요즘 매일 미국 방송 들어보면은 미국 흑인 실업률 기록 생긴 이후로 최고 낮고, 라티노 실업률, 마이너리티 실업률 근로자들이 좋아 못 살아. 지금 일자리가 넘쳐가지고 근로자 손이 모자라가지고 근로자들이 돈을 튕겨가면서 받아야 돼. 왜? 자유자본주의 원칙을 지키면은 저절로 근로자들이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자니까. 알지? 이번 주둥아리는 맨날 노동자인데 북한하고 똑같아. 실제로 노동자들을 굶겨 죽이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그가 손대는 것은 다 말아먹어요. 저런 놈을 망국노라고 그래. 망국노. 저런 놈을 개인으로 참 망할 놈이라고 합니다. 간단해. 그리고 이 21세기의 후기 현대 사회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은 이 로버트 벨라가 쓴 책에서 이런 게, 기업가는 영웅이에요. 기업가를 영웅으로 취급하고 돈 잘 번다 박수 치면은 근로자 저절로 복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문재인 머릿속에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 들어가지고 기업가를 보면은 맨날 뭐라고 보냐? 착취자, 도둑놈. 재벌들을 도둑놈으로 보니까 그 나라 잘 되겠어요? 북한에 없는 게 우리 재벌인데 다 있어. 북한에 있어. 북한 공무원 있고 방송이 다 있어. 북한에 없는 게 뭐예요? 재벌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영웅은 기업가들인데, 기업가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취미인데, 그거 법률가들 변호사들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게 된. 그러니까 이 기업이 왜 망하고 지금 적자가 나고 젊은 애들이 촛불 들고 물개박수 치다가 왜 망하느냐? 바로 문재인이가 100년 묵은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빨갱이 사상을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애국자들을 다 기업가들 감옥에 넣기 때문에 그거 천벌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 욕을 하니까 사람들은 끼를 중시, 기운을 중시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 태극기 전부 기철학, 엄양 기철학의 부산물이 태극기예요. 그러니까 여 오니까 문재인이 저거 천벌 받아가지고 저 집 계속 하면 1년도 못 가. 태극기 보면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대한애국당 태극기 들고 자유한국당 당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금 빨아먹는 기생충들이에요. 그거 없애고 여기서 사람도 기운 받아가지고 우리가 특검도 더 하고 다 국정조사하고 기업가들 영웅하고 기업을 가들에게 늘 매일 절하고, 아이고 봉급 주는 사람이 영웅이지. 문재인 증거 있으면 세금 빨아가지고 기업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서 이 작지만 내가 볼 때는 저는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당원이 될 거예요. 내가 당원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제3자가 이 당을 평가해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대한애국당처럼 태극기를 들고 나라 살리는 정당, 그리고 기업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 제정신은 내가 이 태극기 애국자들 밖에 지금 거의 없잖아. 다 돌았잖아. 열심히 나가면은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더 빨리 국가 정상화되고 문재인 일당은 대한민국 땅에서 못 살게 되고 기업가들은 활개를 쳐가지고 21세기에 드디어 영웅으로서의 기업가들 여러분 만발할 때가 난 금방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태극기 들고 열심히 나가면 태극기 기업가들 태극기에 기대 걸지 그 다른 데 기대 안 걸어요. 기업가들. 그래서 열심히 싸우면은 우리가 싸우는 만큼 근로자들도 좋아질 날이 금방 오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아까 조원진 대표께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이가 비준해달라고 하지만은 절대 비준해서는 안 된다 하셨죠. 문재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 계세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죠. 예, 걸핏하면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던 그 김정은이 뭐가 좋다고 그냥 조화가 어쩔 줄 모르가 끌어안고 있는 거. 그런데 김정은이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이런 박근혜 대통령을 세상에 사법살인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 정권, 이게 정권입니까? 아까 조영한 대표께서 얘기했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대단하잖아요. 미국 경제가 4.1% 성장률, 이걸 갖다가 신문에 보내면 뭐냐 하면은 폭발 성장, 선진국에서 4.1%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이렇게 성장을 엄청나게 하니까 폭발 성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미국 경제, 일본 경제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한국은 문재인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되는 정책만 골라가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 2.5% 성장으로 추락한다. 이거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은 왜 비준을 거부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정책을 덥석 물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정책은 김정은의 대남 전략 통일 정책이죠. 이거 문재인이가 북한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 8조 원이나 퍼줘가지고 핵개발 위기를 초래했던 6.15 선언, 10월 4일 선언, 이 망국적인 선언을 갖다가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4.27 선언이기 때문에 조원진 대표께서 이것은 비준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야당이 청와대에서 그나마 비준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다행인데 반드시 국회 비준을 해서 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8조 원이나 퍼줘가지고 북한에 또 핵미사일 위기를 초래할 이런 망국적인 선언은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예. 충성! 대표님 봐주십시오. 저는 군생활을 23년 하고 소령으로 전역하다 보니까 그 바람에 교수님, 조 대표님 거수경례의 자세를 지난 창원 집회하고 경산 집회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좋아지셨는데 제가 그래도 유격대에 있었고 교육대에 있었는데 육군 하사 출신인데 그런데 경례 자세를 고쳐줘서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걸 보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 PR을 막론하고 많은 인원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대표님의 그 칼 같은 그 자세를 보고 적들은 이게 가슴이 선진하면서 막 두려움을 느끼고 간담이 서늘하다. 간단히 선언하고 우리 아군은 대표님의 그 자세를 보고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지 말고 단답식으로 해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난 3.1절 집회 때도 잔뜩 그 기대감과 그렇게 그런 다 태극기 전체의 통합 이런 것을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엄청 실망을 하고 왔습니다. 엊그저께 8.15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답변은 우리 조영환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그 건의사항은 그 집회에 대한문 집회나 강화문 집회나 우리 서울역 집회나 스타 강사들, 이런 스타 강사들이 서로 교류함으로써 같이 그쪽의 이야기도 듣고, 우리도 말하자면 우리가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묻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공감대를 가지면 나중에 통합하는 그런 논의가 더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짧게.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재인, 아킬레스건을 끊는 두 가지 방법. 하나, 지난 5구 대선 부정선거 무효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산 문현동 검도굴 사건, 거기에 대해서 태평TV에서 우리 대한애국당을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애국당이 잘 나가니까 한두 군데 씹는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우리 국회에서 정론가이나 우리 서울역 집회에서나 이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해서 전 국민이 많이 느끼고 각설하고 생각하게 되고, 일파만파로. 자, 그 문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답변은 제가 마지막으로 멘트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복권하시고 그다음 차기 국군 통수권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조은진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충성! 조영환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8.15 집회 우리는 무조건 연대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대한애국당은 연대를 거부한 적 없습니다. 교계가 갈라졌고요. 그 교계 갈라지면서 국권도 갈라지고 다 갈라졌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와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 안 하고 할 수 없느냐, 그래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 안 하는 태극기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아까 5구 부정선거 얘기했지만 아무튼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자체가 쿠데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 아니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몰아내는 사람이 쿠데타 세력이 되고 권력 찬탈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 찬탈을 당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은 거짓이고 불입니다. 아무 죄도 없이 18개월 조사에도 뇌물 하나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가자, 그러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자, 박근혜 대통령 1심을 놔놓고 재판부에다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상관없으니까 20년을 때리든 30년을 때리든 50년을 때리든 마음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킨 세력들이 홍준표 일파입니다. 이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홍준표를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집회를 합니까? 그래도 이번에 8.15 집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겠다. 행진도 도저히 양쪽이 원로해도 안 되고 양쪽 교계도 안 되고
교계에 따라가는 단체들이 국번은 한기총과 한기연하고 하고 이쪽은 다른 데하고 정광훈 목사 쪽 서로 합치질 못해요. 그럼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내려놓고 이쪽 교계 갈 수도 없고 저쪽 교계 갈 수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대한애국당 따라가자는 데는 갑니까?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행진이라도 같이 하자. 원래 우리가 2시 집회 아닙니까? 우리가 1시 집회로 땡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시 반까지 대한문 옆에까지 가겠다. 길을 열어서 앞장설 사람들 다 앞장서라. 대한애국당이 제일 뒤에 따라서 갈 테니까 다 앞장서라. 다 오겠지 않습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우측길을 간 거예요. 우측길을. 그리고 그 우측길 가고 난 다음에 경찰이 우리한테 행진 신고, 행진 집회 허가를 준 것이 어디냐? 우리가 집회했던 곳까지가 대한애국당을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대한애국당이 그걸 넘어서 청와대로 가는 순간에 저도 감옥 가고 지도부는 다 감옥 갑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것이 진실이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한 방에 죽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대한애국당은 어떠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어떤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가서 자유한국당 보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대한애국당을 자꾸 끼어듭니까? 자꾸 끼어넣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금독을 문제는 금독을 시민단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잖아요.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가 적극 동의했잖아요. 집회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 문제는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이게 이 정권에서 못 파헤치면 다음 정권에서라도 파헤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수십 개의 시민단체가 대한애국당이 자기들을 안 도와주면 대한애국당은 역적이고 나쁜 놈입니까? 어떤 분은 서울역 가서 집회하는 사람은 다 역적이라고요? 무슨 그렇게 막말들을 하십니까? 영하 25도, 30도, 40도 이 폭염에서도 태극기를 한 번도 놓지 않고 지도부 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 이 대한애국당이에요. 이제는 시민단체는 그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대한애국당이 봐서 그 시민단체 활동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모든 전념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대한애국당은 저에 대한 음해에 대한 대한애국당에 대한 거짓 음해는 법률지원단이 가차없이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왜 경찰 조사만 받고 검찰 조사만 받으면 조원진이한테 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말고 음해 안 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려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지 선언을 하고 싸우던 자유한국당 선언을 하고 싸우세요. 어느 날 홍준표 지지한다 했다가 홍준표 쫓겨나니까 그 다음 발언 김병준 지지합니까? 언제는 저기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 지지한다 했다가 홍준표 지지한다 했다가 그 다음에 김병준 지지한다 했다가 대한애국당 그 지지한테 따라가야 됩니까?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단지 하나 우리 애국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하고 해야 될 분들이 최소 30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한당에 있다고 다 욕할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전희경 의원도 그렇고 그날 벽이 집회 나왔던 박대출 의원도 그렇고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총선 전에 우리가 교섭단체 만들어 다음 총선 치른다. 그래 가려면은 자한당을 도매금으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같이 갈 사람, 특히 자한당 중에서도 출당했다가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람, 이 인간들 안 되잖아요.
일관들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한당 안에서도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 욕하는 사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도 자한당에 갈라치기를 좀 하자. 김문수 지사 같은 분 좋잖아요. 그분들 모시고 같이 하는 좋은 진이가 무슨 욕심이다. 욕심 있으면 탈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바보입니다. 바보. 단지 하나 바보 맞아요. 바보 맞는데 단지 하나 이 불의를 보고는 못 있겠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 상황을 제가 원내 수석도 하고 수석 최고위원 중에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탈당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저한테 사죄 오신 그 다음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애국당에 갈 길에 대해서 좀 시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시민단체 활동이 얼마나 좋으면 그거 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애국당 지금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잘못 의뢰하면 100% 검찰 조사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시민단체 활동이나 열심히 하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시는 분들이 질문이 있어가 질문. 아까 질문 내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1분 대답 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열심히 발전하면 되고 대한애국당이 무너져야 통합이 된다 하는 건 빨갱입니다. 자기들 단체 그거는 빨갱이식 통합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들 잘하면 많이 뭉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금독을 사기 그런 거 여러분 쏟지 마세요. 그 문현동 사기꾼입니다. 그거 절대로 쏟지 마세요. 나 그 단정적으로 말하고 그 속아가지고 나중에 헷갈리고 난 뒤에 나중에 실컷 헷갈리다가 나타나가지고 속았네 이러면서 그 돈 보태주고 속았네 그러지 말지 재수 없다고. 그런 사기에 속아 돌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많이 다루었어요. 나 북한군도 다루고 세미나도 많이 열어봤어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대한애국당 당으로서 정당으로서 좋은 사람은 대한애국당 많이 밀어가지고 키우면 되고 단체가 좋은 사람은 단체 키우면 되고 무리하게 하나를 안 만들어도 나중에 되면은 1년 만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2, 3년 지나면 정리가 다 되니까 억지로 하나 뭉쳐야 된다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요. 네, 그러면은 곧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반중 엄해하는 사람들 엄해하면 안 돼요. 그게 저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 저 의견 질문했다고 구박 주지 말아요. 저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 하는 거지. 그러나 그런 억지로 무리하게 통합하는데 대한애국당이 장애가 된다 하는 것은 빨갱이 통합 이론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명심하면 돼.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점 503일 넘었죠. 그죠? 3월 10일이니까 감옥 가신 지가 503일 이제 505일째인데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때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내보내면은 지지율 상승되는 걸 너가 한번 지켜봐라 그랬다고. 지금요 국민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애국당을 바깥에 두고 자유한국당 전국에서 모든 선거에서 3등밖에 못합니다. 우리를 바깥에 두고 선거를 치른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당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지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자기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20개월, 19개월 남았는데 자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공천 주느냐 안 주느냐, 줄까 말까, 그거 생각하다가 나올 사람 나오고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그런데 나온다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다음 총선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대한애국당의 승리가 있을 거다. 대표님 여기 계시는 분이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왜 5당 오색 비빔밥을 먹었지 않습니까? 협치를 위한다고 5당 모아서. 그래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애국당이 어르신들이 많아서 젊은이들이 뭐 보수 꼴통 그리고 나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을 이제 우리하고 같이 협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깥에서 보시는 시각이 훨씬 더 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그 오색 비빔밥은요 한마디로 이게 그 쇼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 게 저는 정권을 딱 개념 지을 때 가장 큰 게 이게 내로남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게 그 쇼통이거든요. 쇼통. 바로 이게 그 탁현민이 옛날에 그 그만둔다는데 뭐 첫눈 오면 보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박원순 선풍기 문재인이 선풍기 줬다고 정말 이게 감업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오색 비빔밥 먹는다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한가한 상황이냐? 정말 이게 머리를 맞대고 어떤 이게 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5가지 색깔 비빔밥만 가지고 되느냐? 따라서 이게 저는 쇼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예? 예? 네. 아, 북한에요? 아, 늙은이들. 그거는 이게 논평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예, 논평할 가치가 없고, 일단 이게 제가 5분 중에 제일 젊으니까 청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정말 그 좀 젊은 이게 보수가 상당히 많은데, 좀 이게 그 집회에 안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이게 그 제가 보기에 그거는 어떤 이게 보수라는 게 저는 진보는 이게 내일을 생각하면 보수는 이게 모레를 생각이 돼요. 뭔가 이게 진보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먼저 이게 변화와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수 정당들 보면 정말 이게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좀 이게 그 정립해서 이게 홍보나 이게 부족한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젊은 이 가슴에 구체적으로 와닿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난민 문제 하나 제기하는데, 정말 이게 제주도에 난민이 왔는데 그럼 이게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게 문 대통령은 아주 이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국제 인권 어쩌고 하면서 또 이게 실제 난민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그 저희 보수에서는 정말 이게 국민에 또 와닿는 이런 이게 정책 대안을 좀 많이 내놔야 되고, 정말 이게 그 젊은 청의 가슴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과 가치로서 뭔가 이게 그 오히려 미래를 더 제시할 때, 저는 이게 제 주위에는 오히려 이게 20대가요 더 이게 보수가 더 많아요. 저는 이게 그 40대 50대가 이게 오히려 좌파 이게 많고요. 20, 30대는 이게 그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이게 보수나 우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얼마든지 젊은 층한테 이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하면 저는 이게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교수님, 우리가 그 문재인이가 이제 궁지에 몰렸잖아요. 경제는 망가지고 법치는 완전히 불법 사기 탄핵을 해가지고 자기가 국민들을 깨닫게 되고, 북한을 도와주다가 이적 여적 행위를 하다가 미국에게 들켜가지고 간첩 행위로 들통나가지고 문재인이가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자기가 혼자 안 죽으려고 국회까지 같이 여적죄를 하는데 동반자멸하자고 자꾸 국회를 끌어들이고 야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 끌려가면 안 돼요. 원래 김성태가 제정신이 있으면은 청와대에서 오색 비빔밥을 먹자 이러면은, 이 북한은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신이라면 미신, 이 날짜 철학, 숫자 철학에 굉장히 민감한 이 그런 사상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색 비빔밥 오자도 그냥 아닐 거예요. 크게 반전을 이룰 때 오자를 쓴단 말이에요. 14, 14, 자들은 날짜 점쟁이 잡듯이 날짜 잡습니다. 어쨌든 문재인이가 이제 드디어 망국노로 드러나니까 허리멍덩한 자유한국당까지 끌어들어가지고 자기의 망국의 책임, 반란의 책임, 불법의 책임, 간첩의 책임을 같이 가자고. 아이고 자들 잘 나갈 때
전부 적폐청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적폐청산 기운이 떨어졌어. 왜? 자기가 죽을 판 되니까 국회 다른 허리멍덩한 위장 우파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번에 청와대 해동이 아닌가. 큰 위기가 왔잖아요. 드루킹 위기 왔지, 경제 위기 왔지. 미국에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직도 북한산 석탄 보고 받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맞다 말하지 않아. 오늘도 높으면 북한에 미국에 높으면 보고 똑바로 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관세청 수사에서 화가 난다. 거기까지 정도가 미국의 판단입니다. 문재앙이 저거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테러범 그거 비유해준 대북 제재 대상이 되니까 이제 남북관계 책임을 국회 야당에 떠넘기는 그 작업이었다. 그게 오색 비빔밥이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잠깐만요. 오늘도 뭐 햇빛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결국 동해에서 떠서 해는 서해로 가잖아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달도 뜨면은 달은 대낮에 막 떠요. 대낮에 뜨다가 밤에 이렇게 비추다가 희리멍덩하게 비추다가 가요. 달의 몰락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모르고 시간 7분만 7시 반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7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유튜브 선생님 중에 소개 안 해주신, 소개 늦게 오셔서 안 해주신 우리 허준 선생님